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성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오늘은 월요일 도배 현장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걸린 작업복을 보니 어제 벗어놓은 그대로였어요. 본드 자국이 마르면서 딱딱해진 바지, 팔꿈치 부분이 해진 상의. 54년을 살면서 이런 옷만 입고 살았지요.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니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면도기를 데려다가 멈췄어요. 어차피 현장에서 마스크 쓸 텐데 굳이 깎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냥 찬물로 얼굴만 대충 씻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어머니 담당 간병인 은희 씨였습니다. 성우 씨는 도배일 다녀오세요. 저녁 6시까지 제가 지킬게요. 네, 고생하세요. 저는 6시쯤 들어갈게요. 짧은 통화였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딱 이틀만 현장에 나가는 대신 나머지 날들은 모두 어머니 곁에 있었거든요. 83세 어머니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하루하루가 위험했습니다. 수혈이 필요하고 기저귀 교체에 식사 도움까지. 형들이 더럽다며 피하는 일들을 성우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반이었어요. 3층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였는데 벽지가 30년 된 것들이라 뜯어내기도 힘들었지요. 스크래퍼를 벽에 대고 긁어내는데 딱딱하게 굳은 풀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오늘도 고생이네요. 현장 반장이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믹스커피였지만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숙련공으로 하루 일당 25만 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이면 50만 원이지요. 한 달이면 대략 200만 원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내 치료비는 내가 낸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병원비를 성우가 몰래 보태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어머니가 돈 있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나 몰라라 했거든요.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액정을 보니 정민철 형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둘째 형이지요.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여보세요, 형? 야, 성우 개새끼야. 지금 당장 병원 내려와.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재산 증여했다면서? 이게 진짜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시더니 진짜였나 봅니다. 형, 그게 말 말고 일단 와. 지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스크래퍼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반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벌써? 오늘 하루 일당은? 괜찮아요. 내일 더 열심히 할게요.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성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성우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시장에서 젓갈 팔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10억이 좀 넘어. 그때 성우는 깜짝 놀랐었지요. 1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이지. 시장 근처 땅 몇 군데하고 상가 건물.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미리 정리해뒀어. 그런데 이걸 다 내 이름으로 넘기려고 해. 저한테요? 왜요? 어머니는 성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83세의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내가 이 지경으로 아파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보러 오지 않잖니. 너만 매일 여기 와서 돌봐주고 있어. 형들은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장가 갈 때 서울에 집 한 채씩 사줬지만 너는 장가도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 했잖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해. 지하철이 병원 근처 역에 도착했어요. 성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라 병원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성우. 돌아보니 정해철 형과 정민철 형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첫째 형 해철이는 대기업 임원이고 둘째 형 민철이는 공기업 간부였거든요. 성우의 작업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지요. 형들,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었어요. 성우는 형들의 표정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해철 형의 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민철 형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둘 다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7층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간병인 은희 씨가 옆에서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성우가 인사하려는데 해철 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성우한테 재산을 다 넘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형들을 차례대로 쳐다보셨어요.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민철 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10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걸 막내한테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아파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잖니. 성우만 매일 와서 돌봐줘. 재산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건 저희도 직장이 있어서. 직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해철 형이 성우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야, 성우. 너 정말 어머니한테 우리 이야기했어? 아니에요, 형. 저는 아무 말도. 거짓말 하지 마. 효도한다는 핑계로 늙으신 엄마 홀려서 우리 재산을 쏙 빼먹을 셈인 거잖아.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뭐야? 10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매일 병원에 온 거 아니야? 민철 형도 거들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아프시기 전에는 연락도 잘 안 했잖아. 갑자기 효자 행세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혈관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형들이 뭘 알아요? 어머니 병원비 누가 댔는지, 밤새 간병하면서 누가 잠 못 잤는지. 닥쳐. 해철 형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10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가출해 자퇴해. 지금도 도배나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주제에. 형, 이 더러운 놈의 자식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철 형의 주먹이 성우의 왼쪽 뺨을 강타했어요. 탁! 성우는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해철 형은 멈추지 않았어요. 10억을 혼자 먹으려고? 또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뺨이었어요. 정해철, 민철 형도 가세했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 어머니 늙고 약해진 틈을 타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성우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작업복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이 약해서 비틀거리셨습니다. 야, 성우. 일어나.
해철 형이 성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10억이 그렇게 탐나냐? 형, 저는이야.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명치를 맞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간병인 은희 씨가 놀라서 구석으로 물러섰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83세의 할머니가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민철 형이 어머니한테까지 소리쳤어요. 이 새끼 알랑방구 끼는 거에 어머니 홀랑 넘어간 거라고요. 형,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성우가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어요. 형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닥치라고. 해철 형이 다시 성우를 밀쳤어요. 성우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너 같은 놈이 효도를 노네? 가출에 자퇴에 오토바이 사고까지. 어머니 속 얼마나 썩였는데. 그건 예전 일이고. 예전 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도배나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주제에 욕각 간병 좀 했다고 10억을 받겠다고? 성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형들은 뭘 했어요? 어머니 아프신 2년 동안 며칠이나 왔어요? 우린 바빠서. 어머니가 죽어가시는데 바빠서요? 이 새끼가. 민철 형이 성우의 얼굴을 또 때렸습니다. 이번엔 코를 맞았어요. 코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 고등학교도 못 마친 주제에.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하지만 형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놈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기예요. 맞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83세의 몸으로는 힘들어 보였지만 꿋꿋하게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성우와 형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이 재산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 거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철 형과 민철 형이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내 손으로 결정한 일이야. 어머니는 성우를 돌아보셨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있는 막내 아들을 보시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아이만 내 곁에 있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해철 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놈이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예요. 맞아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매일 병원에 온 거라고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요. 너나 그만해. 이 도둑놈의 새끼야. 민철 형이 성우의 가슴을 밀쳤어요. 성우는 다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만하라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83년을 살면서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형들을 차례대로 쳐다보셨어요.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니? 성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닦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니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성우는 해철 형이 입던 빨간 점퍼를 입고 학교에 갔었지요.
무릎 부분이 닳아서 하얗게 색이 발해 있었고 지퍼도 반쯤 고장 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따뜻하단다. 안에 솜도 살아있고. 그 점퍼를 입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성우, 그거 형 옷이지? 맞아. 작년에 정해철이 입고 다니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성훈애는 가난해서 새 옷 못 산대.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날부터 성우는 점퍼를 벗지 않고 하루 종일 입고 다녔어요. 집에 가서 새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오징어 젓갈과 김치를 파는 작은 좌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오르셨고 여름에는 햇볕에 타서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 저녁 8~10시가 넘어 있었지요. 얘들아, 밥 먹자. 어머니가 상을 차려주실 때면 성우는 설렜습니다. 도시락 반찬과는 다른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찬은 항상 비슷했어요. 멸치볶음, 김치, 계란국. 가끔 생선이 나오면 명절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우는 더 예민해졌어요.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성우는 민철 형이 신던 운동화를 물려받아 신었습니다. 뒤축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짝짝 소리가 났어요. 야, 성우, 너 그 신발 언제부터 신었어? 한 2년 됐나? 2년? 우와, 대박. 우리는 3개월마다 새로 사는데. 그런 말들이 성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지, 왜 형들만 새 옷을 입는지지. 모든 게 억울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성우는 학교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만 했어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뒷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야, 성우, 너도 한 대 피워봐.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의 어지러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난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선배들은 성우에게 오토바이도 태워줬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우야, 우리랑 같이 다닐래? 재미있는 일 많아. 불량 서클이었습니다.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후배들한테서 돈을 빼앗는 일들이었어요. 성우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성우는 결국 자퇴서를 냈어요. 어머니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울면서 달려오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성우야, 왜 이런 짓을 했니? 상담실에서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50대 초반이셨던 어머니의 등이 그렇게 구부정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어머니는 자꾸 사과하셨어요. 성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났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날 밤 성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이었어요. 며칠간 PC방에서 자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으며 지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선배들과 함께 나쁜 일에 손을 댔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성우는 몰래 집에 들렀습니다. 옷을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부엌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우시고 계신 거였어요. 성우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할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뒤돌아섰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본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급성심 장병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어머니는 아들의 자퇴와 남편의 죽음이라는 이중 충격에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성우는 계속 밖에서 지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 깊은 일들에 손을 댔어요. 오토바이 절도, 폭행, 결국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어머니를 봤을 때 성우는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는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또 고개를 숙이셨어요. 경찰관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우 때문에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우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성우야,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왜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그냥 우리가 가난한 게 싫었어요. 형들은 다 대학 가고 좋은 옷 입고 저만 맨날 물려받은 옷 입고 그래서 그냥 다 싫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성우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 형들처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성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이 아닌데, 잘못한 건 자신인데. 군대에 가기 전날 어머니는 성우를 시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시고 말이에요. 성우야,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어머니는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이야. 어머니가 매달 넣어뒀어. 성우는 통장을 열어봤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1만 원, 5만 원씩 3년 동안 넣어 놓으신 돈이었습니다. 180만 원이 있었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성우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출하고 사고치고 어머니를 울게 만들고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매달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군대 가서 철 좀 들어라. 돌아와서는 제대로 살고. 군대에서 2년을 보내면서 성우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알게 됐어요. 저녁 후 성우는 그 적금으로 도배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혔어요. 처음엔 벽지 한 장 제대로 못 붙였지만 점점 손에 익었습니다. 첫 현장에 나갔을 때의 떨림을 기억해요. 스크래퍼를 잡은 손이 떨렸고 벽지를 자를 때마다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시장에서 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도배일에 익숙해졌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됐어요. 돈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비록 형들처럼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성우에게 어머니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면 국을 끓여주시고 밑반찬도 준비해 두셨어요. 특히 계란말이를 해주실 때가 많았는데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성우야, 오늘도 고생했지? 네, 어머니. 밥 먹고 쉬어라. 내일도 일 나가야지.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성우에겐 소중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성우가 도배일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바로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본드 냄새가 벤손으로 건넨 첫 번째 효도였지요.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구나. 고맙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우는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어요. 처음엔 50만 원, 일이 늘면서 70만 원, 100만 원. 자신이 버는 만큼 더 많이 드렸습니다. 성우가 30대 중반이 되자 형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지만 성우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어느 설날 친척 모임에서 큰 고모가 말했습니다. 봉남아, 성우는 언제 장가 보낼 거야? 그날 밤 어머니가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내가 내 인생 망친 것 같아서. 성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40대가 되자 성우는 매년 어머니와 여행을 다녔어요. 형들은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성우만큼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부산 바다, 제주도 설악산.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시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우야, 내가 많이 아픈 병에 걸렸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성우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받으면 나아지죠? 그래, 나아진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때부터 성우는 현장 일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수혈도 받아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하고 밤새 깨어서 지켜봐야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연락했을 때의 반응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얼마나 심해? 혈액암이에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아, 그렇구나.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겠네. 우리도 시간 되면 갈게. 하지만 형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와도 30분 정도 있다가 회사 일이 있어서라며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들을 보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성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성우야, 너만 있으면 돼. 어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아쉬움이 서려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 코피를 닦으면서 성우는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특히 형들이 결혼할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해철 형 결혼식 때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우는 축의금도 제대로 못 냈어요. 봉투에 5만 원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다른 친척들은 최소 10만 원씩 냈는데 말이에요. 성우야, 괜찮다. 마음만 받을게. 해철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형수가 봉투를 확인하는 순간의 표정을 성우는 잊을 수 없었어요. 살짝 미간을 찌푸렸거든요.
민철 형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는 그날 작업복 대신 낡은 정장을 입고 갔어요.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이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어색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성우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성우를 위해 어머니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도배 기술을 배우러 다닐 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신 거예요. 성우야, 이거 가져가라. 김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락이었어요. 밥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까지. 학원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성우 씨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성우는 그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시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진 첫날의 일도 생각났습니다. 성우가 급히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분들 빨리 오시라고 해서 형들한테 전화했는데 지금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저도 출장 중이라 내일 가겠습니다. 결국 그날 밤새 성우 혼자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새벽 3시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성우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너만 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성우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해철 형과 민철 형은 성우를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성우는 바닥에 앉은 채 코피를 닦고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간병인 은희 씨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폭력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형들, 그만 가세요.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긴 뭘 가. 이 문제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지. 해철 형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해요. 성우 혼자 10억을 갖는 건 말이 안 돼요. 내 돈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하신 결정인지 의심스러워요. 민철 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일 수도 있고. 형,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혈액암 약물들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의학적 사실이거든. 그 순간 간병인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희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요. 뭘 말하려는 거야? 해철 형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주 성우 씨가 도배일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은희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희야, 혹시 내 큰아들, 둘째 아들들이 성우 없을 때 오면 숨어서 녹화해줘. 내가 없을 때 뭔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해철 형과 민철 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녹화? 성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머님이랑 잠깐 산책 나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다시 와서 두 분이 병실에서 하신 말씀들을 녹화했어요. 은희 씨는 화면을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오후의 병실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해철 형과 민철 형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산책 나가셨대. 30분쯤 걸린다고 하더라. 해철 형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민철 형이 의자를 당겨 가까이 앉았어요. 형, 진짜 성우 때문에 체면 구기겠어. 맞아. 회사에서 물어봐. 동생은 뭐 하느냐고. 뭐라고 대답해? 도배한다고? 해철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정말. 54살 먹은 새끼가 아직도 도배나 하면서 살고 있으니. 우리는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데. 막내 동생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창피해서. 민철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도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해철 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맞아. 하루에 10만 원이면 요양원에서 24시간 돌봐줘. 기저귀도 갈아주고 약도 정확한 시간에 주고 심지어 똥도 갈아주거든. 해철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성우 그놈이 뭘 안다고 간병을 해? 솔직히 더러운 일들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리고 민철 형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오래 못 사시잖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면 앞으로 길어야 1년? 개월일 수도 있고. 해철 형이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을 성우 같은 놈한테 맡기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자는 거야. 그리고 성우 그놈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민철 형이 계속 말했어요. 매일 병원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이나 찾아보게. 일 찾기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놈이. 해철 형이 비웃었어요. 평생 도배나 하면서 살겠지 뭐.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용돈이나 좀 줄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성우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 두 형제는 마치 성우가 물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민철 형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철 형이 계산하듯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오래 못 사시니까. 빨리 정리되면 우리끼리 나머지는 나눠야지. 맞아. 성우는 5천만 원만 줘도 평생 써도 남을 거야. 도배쟁이한테는 큰 돈이지. 해철 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성우가 뭘 알겠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민철 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는 그 돈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주식 좀 사려고. 지금이 기회거든. 아씨 빨리 사야 하는데 지금이 저점이거든. 아, 그거 좋네. 나는 새로 나온 벤츠 E클래스 사고 싶어. 전에부터 찍어뒀는데. 해철 형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조르거든. 아, 그것도 좋겠다. 하와이나 몰디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민철 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오래 못 사시니까. 빨리 정리되겠지. 그러게. 그러면 요양원도 돈 드니까 그때까지만 성우가 간병하고 우리는 그냥 가끔 얼굴만 비추면 되고. 그때 영상 속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신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민철 형이 급하게 말했어요. 응. 그리고 성우한테는 우리가 온 얘기 굳이 안 해도 돼. 영상이 끝났어요. 병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철 형과 민철 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해철 형이 입을 더듬었어요.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월요일이요. 성우 씨가 일 나가신 사이에.
은희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야, 너 지금 몰카를 찍은 거야? 민철 형이 소리쳤어요. 이건 불법이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범죄라고. 저,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부탁하신 일이라. 부탁? 해철 형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젓갈 팔면서 너희들 대학 보낸 게 그렇게 부끄러웠니? 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생각이었어요? 야, 성우. 이건 오해야. 해철 형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요. 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똥도 갈아준다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 민철 형이 변명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농담이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놈이라고, 도배쟁이 동생이 창피하다고. 이것도 농담이에요? 해철 형과 민철 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성우야. 어머니가 성우를 불렀어요. 이 영상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줘. 어머니,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걸.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미 몇 군데 보냈어요. 뭐? 해철 형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법률 상담 사이트예요. 미쳤어? 너 정말 미쳤어. 민철 형이 은희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성우가 막아섰어요. 형, 그만하세요. 야, 이거 당장 삭제해. 지금 당장. 이미 늦었어요. 은희 씨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벌써 조회수가 5,000회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 해철 형과 민철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83세의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너희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너희들은 안 와도 된다고 치자. 바쁘다니까 내가 이해한다. 어머니는 해철 형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래, 아들들도 안 오는데 며느리가 못 오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고 치자. 그리고 민철 형도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다 주고 남은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머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병실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였어요. 83년을 살면서 이런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니, 해철 형이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흥분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후후후 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셨어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손이 얼어 터져도 젓갈 팔아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83년 인생의 한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해철이 너 대학 4년 등록금 매 학기마다 내가 몇 달을 굶어가며 모았는지 아니? 해철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철이 너도 공대 등록금이 더 비쌌지.
그것도 내가 젓갈 한 포기 팔아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분노로 타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울집 28평으로 한 채씩 어머니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병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이 알아. 어머니는 가슴을 치셨어요. 펑펑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얼어서 젓갈 국물에 피가 섞여도 장사 계속했어. 발가락이 동상 걸려서 까맣게 썩어도 병원 갈 돈 아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83년간 쌓인 모든 한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후후후 손 호호 불어가며,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어가며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흥분으로 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은 옷 못 입어도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 키웠더니 어머니의 눈빛이 형들을 번갈아 보셨어요. 이제 와서 도배쟁이 동생이 창피하다고. 어머니가 침대 난간을 꽉 잡으셨어요. 손등의 혈관이 불끈 솟았습니다. 너희들 대학 보낼 때는 젓갈 장사가 자랑스럽지 않았니? 집 사줄 때는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 더럽지 않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프니까 요양원에 처박을 하고.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너무 흥분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쓸쓸하고 처량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새끼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러니가 담긴 감사 인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성우를 바라보셨어요. 성우는 바닥에 앉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여기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밤새 간병할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너희들은 어디 있었어? 회사 회식이 중요해. 골프가 중요해. 진짜 바쁘긴 했어?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목청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며느리들은 또 어떻고? 어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춰. 바쁘다고. 애들 봐야 한다고. 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셨어요. 내가 너희들 키울 때는 애가 하나가 아니었어. 셋이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다 키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가 없었어. 해야 할 일이라서 했어.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누가 간병해달래? 바빠서 얼굴도 못 비춰. 그러면서 내가 평생 모은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83년 인생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들.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굴 탓해? 내가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너희들 잘 되라고 내 몸 갈아가며 살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망적인 한숨이 섞였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보답이구나. 어머니가 성우를 바라보셨어요.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이런 형들을 둬서 미안하다. 성우는 일어나서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성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 돈은 정말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어머니가 해철 형과 민철 형을 차례로 쳐다보셨어요. 너희들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교육비, 결혼 자금, 집값. 이제 됐어. 더 이상 바라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너무 많이 소리쳐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막내 성우를 무시하지 마. 이 아이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성우의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적어도 어머니를 버리지는 않았거든. 병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해철 형과 민철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알아. 다 알아. 어머니가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분노 뒤에 찾아온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됐다. 할 말은 다 했어. 어머니가 다시 침대에 누우셨어요. 83년 인생의 모든 한을 쏟아낸 뒤였습니다. 간병인 은희 씨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속에서는 여전히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날의 분노를 쏟아낸 후로 오히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성우 씨, 휴대폰 좀 보세요.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영상,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성우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만 3,000개가 넘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요즘 이런 자식들이 진짜 있나요? 젓갈 팔아서 대학 보내주고 집까지 사줬는데 배은망덕도 이 정도면 막내가 진짜 효자네요. 저런 형들 두고도 어머니 간병하고 저 형들 회사 어디예요? 이런 인간들이 대기업, 공기업에 다녀도 되나요?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철 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아, 성우야. 큰일 났어. 해철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 뭐라고요? 그 영상 때문에. 임원진 긴급회에 열렸어. 회사 이미지에 타격 준다고. 사표 내라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우야, 제발 그 영상 좀 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형이 저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말들. 내가 미쳤었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민철 형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성우야, 나도 대기발령 났어. 감사실에서 조사한다고. 공기업 윤리규정 위반이래. 부모 학대 혐의로. 두 형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83세 어머니를 두고 형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뉴스에서 그 영상이 나왔어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형들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0만 원이면 똥도 갈아준다. 도배쟁이 동생이 창피하다. 유산 빨리 받아서 주식 사고
차 바꾸겠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를 현대판 폐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젓갈을 팔아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의 헌신에 비해 최고 교육까지 받은 자식들의 태도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성우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우야. 돌아보니 해철 형과 민철 형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형들, 성우야, 제발 어머니 좀 배워도 될까? 해철 형의 목소리는 3일 전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해철 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저희가 그때였습니다. 해철 형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병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철 형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바닥에 대고 있었어요. 59세, 57세의 중년 남자가 83세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런 말을 했다니. 해철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저도 대기 발령 났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민철 형도 울먹였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게. 어머니는 말없이 두 아들을 내려다보셨어요. 일어나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두 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이제야 정신 차렸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성우한테도 사과해. 어머니가 성우를 가리키셨어요. 해철 형과 민철 형이 성우 쪽으로 돌아섰어요. 성우야, 형이 미안하다. 해철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진짜 효자였어. 우리는 자격도 없었는데. 나도 미안해. 도배 일한다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했던 거. 민철 형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어머니 곁에서 간병할 때 우리는 뭘 했나? 성우는 형들을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형들, 이제 됐어요. 아니야, 안 됐어. 해철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 용서받을 수 없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정말 후회하니? 네. 어머니, 정말 후회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저희가 어머니 간병할게요. 민철 형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회사 다시 구하고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어머니, 그리고 가끔, 정말 아주 가끔씩만 와라.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안 와도 되고. 해철 형과 민철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날
83세 어머니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젓갈을 팔아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킨 막내 동생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봄이 오기 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성우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성우야,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전날 밤, 성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 속에서 작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성산 일출봉 앞에서의 모습, 설악산 단풍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성우와 부산, 태어나서 처음 본 바다 성우와 제주도, 75년 만에 처음 타본 비행기 성우와 설악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성우는 그 글씨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 한 귀퉁이에서만 살아오셨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60년 넘게 반복하시면서 시장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성우와 함께한 25년간의 여행들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었던 거예요. 성우야, 나는 정말 행복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장사만 하느라 시장 밖 세상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너 덕분에 이렇게 넓은 세상을 봤구나.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정말 고마웠다. 성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83년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였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젓갈 가게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성우를 응원했던 네티즌들까지. 해철 형과 민철 형도 왔어요. 하지만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0억의 재산, 성우는 그 돈을 어머니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근처에 작은 요양 쉼터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복남의 집이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성우는 그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여전히 주 2회는 도배 일을 나갔고 나머지 시간은 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박미영입니다. 48세의 미영 씨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여성이었어요. 복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성우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곳을 만드시다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성우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성우는 어머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 요즘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미영 씨라고.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분이에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졌어요. 형들도 가끔 와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성우는 어머니 묘비를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칭찬 많이 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영 씨였습니다. 성우 씨 여기 계셨구나. 저녁 준비됐어요. 네, 금방 갈게요. 성우가 일어서려는데 미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릴게요. 미영 씨는 묘비 앞에서 정중히 절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성우 씨에게 더 잘할게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복남의 집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어르신들과 성우, 그리고 미영 씨가 함께 했습니다. 성우야, 내 어머니 정말 훌륭하셨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자식들 키우고, 마지막에는 이런 좋은 일까지. 맞아요. 대단하셨지. 어머니랑 같은 시장에서 일했던 할머니 한 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복남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